예, 그러면 시장의 종목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었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몇 개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상승에서 이제 이마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고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신세계와 신세계 ICT도 역시 눈에 띄었었죠. 그리고 전일장에서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화심 17%, 그리고 넥센타이어가 6.8% 강세를 기록했는데 타이어 관련해서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있고 원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ITC가 한국산 타이어 덤핑 최종 판정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좀 각각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부터 시작해보죠. 네, 일단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이제 결정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4조 원 정도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전부터 이미 그 이마트가 인수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된 재료였지만 사실 이제 이베이 측에서 이거 왜냐면 5조 원 이상을 좀 불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딜이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일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데 일단 이마트가 인수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트가 사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이유는 좀 명확하겠죠. 왜냐하면 쓱닷컴이라는 게 결국에 신선식품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공산품 쪽으로 뭔가 좀 이 품목을 다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좀 더 커지려면. 근데 그 어떤 이제 입맛에 맞는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물론 이제 지마켓이라든가 옥션 같은 이제 오픈마켓 이 인터넷 뭐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예전만큼의 파급 효과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네이버라든가 쿠팡 쪽으로 많이 이제 거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거래액 기준으로는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3.4조 원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자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지금 쓱닷컴과 이 G마켓 옥션이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 이게 왜냐면 뭐 시너지 효과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가 될지 그러니까 서로 1+1이 2가 될지 아니면 1+1이 그냥 1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얼마나 조화롭게 융화시키느냐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이마트가 지금 오늘 좀 갭상승 당연히 나오겠지만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향후에 M&A라는 게 항상 그랬잖아요. 승자의 저주도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낙관이나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보시고 결국 근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마트의 M&A보다 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 못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실적 그 쓱닷컴 성장이 잘 안 나와요. 여기서 쓱닷컴 성장률이 팍팍 나와줘야 주가 위가 열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쓱닷컴의 좀 매출 성장이 나오는지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화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화신은 이제 셰시라고 하죠. 이제 우리 그 자동차의 뼈대죠. 만들 때 이런 거기에 뭐 엔진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앞으로. 근데 이제 이 차가 요즘에 잘 팔리는 차가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차 판매의 80%가 이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SUV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 무거워요 차가. 그리고 전기차 역시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견딜 수 있는 그 셰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화신이 현대 기아차의 지금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이 셰시 쪽에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거워지는 걸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셰시들을 이번에 만들었고 이게 단가가 기존 제품보다 한 30%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올라갔던 배경은 사실 물론 이제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형 업체인데 이렇게 커버리지를 하면서 불을 뿜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투자 포인트가 좀 붙으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무리 뭐 좋다 하더라도 어제 17%, 1년에 17% 오르는 날이 뭐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더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니까 보유는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유는 좋겠지만 관망하시고 다만 이제 이 기업이 좀 더 뻗어 나가려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이 현대차, 기아가 이제 증설을 할 텐데 그 시점에서 화신이 어느 정도 그 공급을 할지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중장기 흐름에 그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신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넥센타이어인데 어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 3% 빠졌고 금호타이어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넥센타이어는 오히려 6.8% 급등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라는 거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넥센타이어는 미국에 공장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관세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넥센타이어는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였던 것 같고 근데 어제 이제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은 어제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타이어 회사들 목표 주가 올리는 거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특히 넥센타이어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이제 한국 타이어보다는 그렇게 의견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 정말 목표 주가를 오랜만에 올린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투자들이 이제 눈에 딱 봤을 때는 정말 새로워 보였던 거죠. 아, 넥센타이어가 좀 뭔가 모멘텀이 생겼구나. 근데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일단 이 회사 실적이 좀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배가 없어가지고 타이어를 실어서 이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수출할 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공장을 하니까 체코 쪽에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이제 가동이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가 이제 들어가요. 네. 본격적으로. 그럼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나쁜 비용은 아닌데 이게 어쨌든 영업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이제 이거는 다 알려졌고 차츰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요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이제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예, 재사용 타이어가 그러니까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타이어 회사는 교체용 타이어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본다라면 넥센 타이어 주가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한국 타이어 대비해서 지금 이 타이어 생산량이 한 39%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가 뭐 1000을 생산을 하면 이 넥센 타이어가 한 390 정도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양 자체는 그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한국 타이어의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이 갭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어제 좀 먹혀들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갭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지금도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타이어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AS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에 소개해 주셨던 CJ E&M이 수익률 19.58% 그리고 5월 31일에 소개해 주셨던 네이버가 수익률 21.28%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도 이제 20% 수익률 넘어가면 약간 인내심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인데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CJENM 볼 때 이제 결국 앞으로도 계속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뭔가 좀 확실한 그게 성장 모멘텀이 있냐인데 일단 CJENM은 저는 이 정도면 좀 파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JENM은 이제 태생 자체가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광고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그 밑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티빙도 있는데 일단 특히 티빙 쪽으로 지금 모멘텀이 붙고 있죠. 네이버랑 제휴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거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할지 알 수 없어도 넷플릭스라는 또 엄청난 강자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광고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부침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건 너무나 소외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서 잃을 게 없다. 근데 20% 정도 올랐으면 챙기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J E&M은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올라갈 때 좀 비중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이버는 좀 다르죠. 네이버는 저는 내년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실적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마케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내년도에는 마케팅비가 줄어들게 되고 올해 안 좋은 게 내년엔 좋죠. 우리가 흔히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네이버가 사실 지금 올라간 건 솔직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때문이라고 봅니다. 카카오가 질주하면서 사실 네이버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지금 모멘텀은 솔직히 없어요. 메타버스 제외하고는 제페토. 근데 이제 카카오 뒤를 쫓아서 이제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는 저는 좀 지지부진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옆으로 좀 늘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번 좀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장기 투자할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또 뭐 급락을 한다면 좀 어떻게든 지분을 늘려보는 쪽으로 전략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익률이 20%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행복한 고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팔아야 되나 계속 갖고 가야 되나. 근데 CJ ENM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면 이제 차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네이버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더 봤을 때 오히려 좀 떨어지면 비중을 확대해가는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AS 이렇게 마무리 짓고 개장 전 필수 체크포인트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쉬어갔던 신재생에너지주 하반기 변모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OCI 얘기도 해주셨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요즘에 더 힘을 더 많이 싣고 계신가 봐요? 네, 아니 왜냐면 이제 너무 못 갔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요새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2차 전지가 움직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반도체랑 그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못 갔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인프라 법안이 이제 공화당 상원하고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친환경 정책도 좀 더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주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주가 부진했던 거는 사실 요새 올라갈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그런 뉴스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했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긴축 이슈가 또 들어가 버렸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도요, 나쁘지 않은 게, 친환경 섹터는 이게 그린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금리가 훨씬 쌉니다, 시중금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설치량이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해라,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한테 또,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사실 경쟁 구도잖아요, 제조업 쪽에서. 이런 미국의 견제가 마냥 뭐 나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미국의 어떤 성장과 한국의 친환경 회사들이 같이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수소경제 로드맵 2.0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가시화되면 뭐 수소 아니면 뭐 이 태양광 풍력 쪽에서 계속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해 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OCI는 처리하진 않으실 테고 계속 매력적으로 보실 테고. 네,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좀 최근에 그냥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오르고 내리고. 근데 사실 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회사들은 폭등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하는 구도인데, 결국 저는 미국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봤을 때 OCI 지금 좀 부진할 때 계속 좀 담아보자. 저도 OCI가 이렇게 너무 급등할 때는 그냥 보고만 있었죠. 보고만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온 것 같아서 네. 긍정적이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세진중공업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 조선 기자재 업체잖아요. 네. 업체인데 풍력 사업을 합니다. 해상 풍력 사업을 하니까 양수 겸장이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선박도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가스선 같은 걸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결이 맞고요. 거기다가 이제 해상 풍력과 같이 맞닿아 있는데, 이 역시 요새 조선주나 이쪽 풍력 빠지니까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하기 좋은 위치가 온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OCI에 플러스 세진중공업, 저희가 저번에 조선주 얘기할 때 그때 갖고 오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플러스 알파로 풍력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요.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골라오신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것도 역시 환경주입니다. 그 에코프로 HN이라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네. 에코프로에서 이제 분할 상장한 기업인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이제 요 보고서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오른다, 앞으로 뭐 일주일 내로 간다, 이거보다도 좀 큰 호흡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7월 달에 EU에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탄소 국경세 초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7월 아마 14일경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7월 아마 둘째 주경에 그게 나올 겁니다. 2023년부터는 이제 그 유럽과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가 유럽에 수출을 했어요. 철강을 수출할 때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만큼의
1톤당 한 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포스코가 내는 건 아니고 포스코의 물건을 사오는 그 이후에 그 수입업자들한테 부과를 시켜버려요. 예. 그럼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포스코한테 요구를 하겠죠. 너네 탄소 배출 안 줄이면 너네랑 거래 안 할 거야.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 무조건 줄여야 되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탄소 포집을 하면 돼요. 이게 네. 나오는 걸 그냥 잡아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못 네. 나가게. 그런 방법도 있고 애초에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예 탄소 배출 자체를 그 감축시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저감 장치 이쪽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저는 에코프로 HN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 이 회사 주력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만듭니다. 이 굉장히 지금 미세먼지의 유해가스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환경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도 지금 다 잡아야 되거든요. 특히 중국이 그런 쪽에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핵심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온실가스 저감 장치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분들의 그 온실가스들이 많이 이게 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낮은 폭으로 저감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주요 이제 IT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게 기저에는 다 탄소 배출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탄소 배출권 이제 신사업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휴캠스가 대표적인 이제 탄소 배출권 판매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기업도 이제 최근에 이쪽 중국 업체들과 지금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이쪽 신사업 진출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 환경주로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플러스로 말씀드리자면 직접 얘기를 안 해주셔서 6월 18일에 이미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로 염승환 부장께서 그때 당시에 SK와 함께 갖고 오신 종목이 에코프로 HN이었는데요. 네. 역시 알고 봤더니 뒤돌아봤더니 그때가 저점이었더라. 네. 예, 됐고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려함에 좀 취하지 말자. 뭐 지금 제일 화려한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카카오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뭐 카네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불기둥을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죠,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예. 파란색 기둥을 보면 정말 팔고 싶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심리인데 주식 투자에서 오랫동안 성공하신 분들은 그 반대로 매매하신 분이거든요. 네. 공포에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셨고 흥분해서 이렇게 고점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셨지만 카카오가 네. 7% 폭락해 버렸잖아요. 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른 만큼 눌림목이 나오는데 올해 1월 달에 많은 분들이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특히 처음 주식하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그 높은 가격에 샀을 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기업 다 너무 좋게 보지만 지금 사실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네. 누가 누가 봐도. 그래서 기간 조정을 거칠 거예요.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오니까 그런 너무 화려한 기업들은 일단 당분간은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그냥 남겨두시고 네. 내가 주식을 좀 신규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쳐다보기도 싫은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기업에서 사시면 크게 리스크도 없고 아까 이제 CJ ENM도 AS 해드렸지만 CJ ENM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사실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모멘텀도 없고. 근데 그런 기업들을 샀을 때 뭔가 모멘텀이 발휘가 되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다우지수 경기 민감주가 올랐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제 민감주가 좀 올라갈 차례이긴 한데 요새 또 민감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뭐 조선, 건설, 철강, 기계업종들이 그냥 다 밑으로 네.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저번에 보험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좀 벌써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고배당주들 지금부터 천천히 이게 안 갈 때 담아야 편한데 자꾸 이제 나중에 뉴스 나오고 이제 고배당주 관심 가집시다 이러면 네. 이미 또 올라가 있어요. 네. 부담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사기 싫은 종목일수록 한번. 근데 물론 사기 싫은 종목이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걸 사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 회사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수급이 꼬이거나 이래가지고 좀 보기 싫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고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소외받은 기업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과 스탠스를 펼쳐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